안녕하세요. 아미코젠퍼시픽 교육팀입니다. 자, 오늘은 효소편 시간으로 효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란 무엇이고 인체에서 왜 효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효소식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7월 20일 아미코젠퍼시픽은 2종의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요. 오늘은 효소의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효소식품인 제너두 효소수와 파워인자임 숙취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효소의 정의와 어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소의 정의에서 효소란 생명체 내 모든 대사활동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로 모든 생물의 세포와 혈액, 인체 조직 속에 존재하는 생명 대사물질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인체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효소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소입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체아제 등이 대표적인 효소입니다. 쉬우시죠? 자, 이런 효소들이 인체 내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체 내 화학 반응인 분해작용, 합성작용 등에 관여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거나 인체 내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혹은 섭취된 칼슘을 이동시켜 뼈로 만들어주는 희진대사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효소의 이름은 영어로 에이즈 또는 아제로 발음합니다. 효소는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어원으로는 효모 안에 있는 요소라는 뜻이죠. 효모는 영어로 자임이고 내부라는 N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효소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효소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60도 이상에서는 효소는 불활성화됩니다. 대부분이 인체의 온도, 즉 30에서 40도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며 활성도가 높습니다. 효소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노출시키면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활성이 없어집니다. 만약 청국장을 100도 이상으로 끓이면 청국장 내에 있던 효소들은 불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로 효소는 최적 조건에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주로 pH와 온도 조건이 최적화되면 그 반응 생성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내에 지방을 분해해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또한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역할만을 하는데 한 가지 효소는 특정한 기질에서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탄수화물만 분해하지 지방이나 단백질은 분해하지 못합니다. 효소는 반응 조건이 달라지면 반응물의 생성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소 종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효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화효소입니다. 이 소화효소는 소화기 내에서 식품 등의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소입니다. 침 속에 존재하는 프티알린과 같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 위에 존재하는 펩신과 같은 단백질 분해 요소, 소장, 대장에 존재하는 지방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들이 대표적인 소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고 계속 입에서 밥을 씹고 계시면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밥이라는 탄수화물을 침 속에 프티알린이 분해해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중에 존재해 고기의 연육에 도움을 주는 파인애플, 브로멜린 요소, 키위, 액티디닌이 대표적인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이 소화 요소들을 많이 섭취하면 식품의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장내 음식물 찌꺼기들의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효소입니다. 이 대사효소는 인체 정상적인 에너지 이용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소로 세포 및 혈액,
인체 조직 등에 존재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 유지 활동에 도움을 주는 효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사 효소의 종류는 산화 환원 효소, 전이 효소, 가수분해 효소, 이성화 효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거나 체지방을 분해하는 대사 효소들, HDL 콜레스테롤 생성에 도움을 주는 대사 효소들이 있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알코올 대사 효소, ADH, ALDH 효소 등이 있습니다. 인체는 이런 대사 효소들의 활성이 좋을수록 건강과 신진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효소는 여러 산업에 활용됩니다. 전반적으로 효소는 소비재 산업에 응용되며 특히 식품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대두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하는 발효 간장할 때 단백질 분해 요소가 사용되며, 전분을 가수 분해해서 포도당을 제조할 때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식용유지를 분해하여 저칼로리 식용유지 제조 시에 사용한 디그리세라이드 제조에 지방산 분해 요소가 사용됩니다. 식품 산업에 요구르트, 비타민 제조, 제빵, 제과의 다양한 효소들이 사용됩니다. 섬유산업과 세제산업의 효소들이 사용됩니다. 섬유산업에서는 섬유질 분해 효소, 탈색 효소를 사용하며 세제산업에서는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효소를 사용합니다. 제약산업에서는 소화제 및 치료의 목적으로 효소를 사용합니다. 연령에 따른 효소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나이가 증가할수록 인체의 효소량이 감소하는 결과들이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대의 60%의 효소량은 80대에는 4%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인체에 필요한 효소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필요한 효소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효소 섭취 방법으로는 열을 가하지 않은 식품을 먹거나 특별히 제조된 효소식품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야채,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 요구르트, 곡물 발효효소 등으로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체에 필요한 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효소식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효소식품이란 식용 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를 추출한 것이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주로 알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효소가 함유된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효소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발효액 등은 이미 효소작용이 끝난 발효된 식품으로서 효화효소가 없거나 극히 미량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전반적으로 효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효소의 올바른 이해와 섭취 정보를 통해서 항상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효소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